지금 이 순서대로 양치하고 계시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잇몸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저는 30년간 잇몸 상태만 연구해온 정우석입니다. 치실도 하고 가글도 하고 하루 2번 꼬박꼬박 닦는데 왜 잇몸에서 피가 날까요? 많은 분들이 관리를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관리 부족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걸 먼저 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양치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이 순서 그대로 계속 가시면 몇 년 뒤에는 이를 하나씩 잃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는 관리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잇몸은 점점 더 나빠지고 계시거든요. 요즘 양치할 때 피나는 분들, 이 이야기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사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피가 묻어나거나 칫솔에 매번 붉은 피가 보이거나 잇몸이 자꾸 내려앉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순서 하나만 바꿔도 일주일 안에 변화를 느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잇몸 상태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확실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잇몸이 좋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같은 순서로 관리하고 계셨어요. 양치 먼저, 그 다음 치실, 가끔 가글. 이 순서가 바로 문제였던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왜 이 순서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바꿔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순서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자주 만나는 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양치 잘하고 가글도 챙기고 치실도 써왔는데 잇몸은 점점 약해지고 피가 나는 분들이에요. 본인들은 정말 성실하게 관리하셨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왜 반대로 나타나는 걸까요? 예전에 69세 박영수 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과만 씹어도 피가 묻어나서 겁이 난다고요. 아침마다 칫솔에 피가 묻어 나오니까 양치하는 게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관리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실제로도 하루 2~3번 꼬박꼬박 양치하고 치실도 일주일에 몇 번씩 쓰고 가글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활 습관을 들어보니 모두 같은 순서로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양치 먼저, 그 다음 치실, 가끔 가글. 이게 바로 문제였어요. 박영수 님께 제가 순서를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치간 칫솔을 먼저 쓰고 양치는 나중에 하시라고요. 처음엔 의아해 하셨죠. 그동안 해온 방식이랑 완전히 반대였으니까요. 그런데 딱 일주일이 지났을 때 박영수 님이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피가 거의 안 난다고요. 아침에 양치해도 칫솔이 깨끗하고 사과도 이제 무섭지 않게 먹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 약도 특별한 제품도 바꾼 게 없었습니다. 그냥 순서만 바꿨을 뿐이에요. 이런 변화가 여러분한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잇몸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관리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매일 하는 잇몸 관리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잇몸 문제는 대부분 치아와 치아 사이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칫솔로 열심히 닦으면 치아 사이도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칫솔모가 아무리 가늘어도 치아 사이 틈까지는 제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국내 치의학 연구 자료에 따르면 잇몸 염증의 초기 발생 부위는 대부분 치아 사이라고 해요. 바로 칫솔이 닿지 않는 그 공간이죠.
특히 어금니 쪽 치아 사이는 더 깊고 좁아서 음식물이 끼기 쉬운데요. 바로 그곳에서 세균이 번식하면서 잇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72세 김순자님은 양치는 철저했지만 치아 사이는 거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루 3번 양치하고 시간도 충분히 들였는데 잇몸은 계속 나빠졌어요. 알고 보니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계속 끼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썩으면서 잇몸에 염증을 만들었던 겁니다. 본인은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믿으셨는데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계셨던 거죠. 치아 사이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양치만으로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리 오래 닦아도 칫솔모는 그 좁은 공간 안쪽까지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은 치아 사이를 따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치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치실은 1순위 도구가 아닙니다. 치실은 실 형태라서 치아 표면을 닦기는 하지만 넓은 면적을 세정하기엔 한계가 있어요. 치실을 위아래로 움직이면 치아 옆면만 닦이지 치아 사이 공간 전체를 채우진 못하거든요. 해외 구강위생 연구에서 기계적 세정 면적을 비교했을 때 치간 칫솔이 가장 넓었습니다. 치간 칫솔은 작은 솔 형태라서 치아 사이 공간 전체를 훨씬 효과적으로 닦아주거든요. 솔이 벽에 닿으면서 회전하듯 움직이니까 구석구석 다 닦이는 겁니다. 65세 이정호님은 치실만 쓰다 잇몸 출혈이 계속됐습니다. 치실을 매일 쓰고 있으니까 관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잇몸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죠. 제가 치간 칫솔로 바꿔보시라고 했더니 몇 주 만에 피가 멈췄습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하셨대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손에 익고 확실히 더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해요. 치아 사이 공간에는 치간 칫솔을 먼저 사용하세요. 공간이 좁은 일부 부위에만 치실을 쓰시면 됩니다. 치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고 계셨나요? 또 하나 흔한 착각이 있습니다. 가글을 매일 쓰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글은 매일 쓰는 용도가 아닙니다. 가글은 입안을 살균하는 제품인데요. 문제는 나쁜 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좋은 균까지 다 죽인다는 거예요. 구강 미생물 연구에서 무분별한 살균은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안에도 균형이 필요한데 가글을 너무 자주 쓰면 그 균형이 깨지는 거죠. 좋은 균이 사라지면 나쁜 균이 더 빠르게 자라날 수 있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겁니다. 70세 최영자님은 가글을 하루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양치 후에 꼭 가글을 하고 점심에도 한 번 더 하셨대요. 입안을 깨끗하게 하려고 열심히 하신 건데 오히려 입안이 건조해지고 잇몸이 더 예민해졌습니다. 침도 적게 나오고 입안이 텁텁한 느낌도 들었대요. 가글을 너무 자주 쓰면 입안 점막도 자극받거든요.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만 짧게 사용하세요. 매일 사용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은 가글을 하루에 몇 번 사용하고 계신가요? 치간 칫솔을 쓰신다 하더라도 크기를 잘못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헐거운 치간 칫솔은 효과가 없어요. 치아 사이에 쏙 들어가야 하는데 너무 가늘면 벽에 제대로 닿지 않거든요. 치아 접촉면 세정률은 맞는 크기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치간 칫솔이 치아 벽에 밀착돼야 제대로 닦이는 거예요. 들어갈 때 약간 저항감이 느껴져야 맞는 겁니다. 너무 쉽게 들어가면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68세 오미정님은 너무 작은 치간 칫솔을 쓰고 있었습니다. 불편할까봐 일부러 가는 걸 선택하셨대요. 그런데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아무것도 안 닦이는 거예요. 제가 한 단계 큰 걸 권해드렸더니 처음엔 좀 뻑뻑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 저항감이 있어야 벽이 닦이는 거거든요.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크기를 선택하세요. 약간 저항감이 느껴질 정도가 딱 맞는 겁니다. 헐거운 걸 여러 번 넣었다 빼봐야 소용없어요. 저항감 느껴지는 치간 칫솔을 쓰고 계신가요? 치간 칫솔을 쓰다 보면 피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멈추세요. 피 나는데 계속하면 더 나빠질 것 같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피는 염증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잇몸에 염증이 있으니까 자극받으면 피가 나는 거예요. 지속적인 기계적 세정으로 염증 반응이 감소했습니다. 매일 꾸준히 관리하면 염증이 빠지면서 피도 줄어드는 거죠. 처음 며칠은 피가 나더라도 일주일 정도 꾸준히 하시면 점점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71세 박성호님은 피 난다고 관리를 중단했습니다. 며칠 쉬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쉬었다가 다시 하면 또 피가 나고 그러니까 아예 안 하게 되더래요. 그러다 보니 잇몸은 더 나빠지고 피는 더 많이 나고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매일 관리하면 보통 일주일 안에 피가 줄어듭니다. 고통이 아니라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해요. 피나면 관리 멈추고 계시진 않나요? 가장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순서 하나가 결과를 바꿔요. 많은 분들이 양치를 먼저 하고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나중에 쓰시는데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치아 사이 관리 후 양치 시 불소 도달률이 높았습니다. 치아 사이를 먼저 깨끗하게 해놓으면 양치할 때 불소 성분이 그 공간까지 제대로 스며드는 거예요. 먼저 양치하면 치아 거품이 치아 사이를 막아서 나중에 치간 칫솔을 써도 불소가 제대로 안 들어가요. 66세 윤정희님은 순서만 바꿨습니다. 치간 칫솔을 먼저 쓰고 양치를 나중에 하는 걸로요. 제품도 안 바꾸고 횟수도 안 늘리고 그냥 순서만 바꿨어요. 그랬더니 2주 만에 잇몸이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음식 먹을 때도 불편함이 줄고 칫솔질할 때 피도 거의 안 나오고 입안도 훨씬 상쾌하다고 하셨어요. 치간 칫솔 먼저, 양치는 나중입니다. 완벽보다 순서가 중요해요. 오늘부터 순서 바꿔보실 수 있겠나요? 이제 이걸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간 칫솔을 아침, 저녁으로 다 써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과도한 관리가 답은 아니에요. 잇몸도 자극을 너무 많이 받으면 오히려 약해질 수 있거든요. 저녁에 치간 칫솔을 먼저 사용하세요. 하루 종일 쌓인 음식물을 자기 전에 한번 확실하게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밤에 자는 동안 침 분비가 줄어들면서 세균이 가장 활발하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 관리가 특히 중요해요. 하루 중 가장 여유 있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그때 집중해서 하시면 됩니다. 치간 칫솔은 소모품입니다. 한번 사면 계속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털이 빠지거나 철사가 휘면 바꿔야 해요. 효과가 없어지거든요. 가느다란 것은 일주일, 두꺼운 것은 2주 사용하세요. 털이 벌어지거나 모양이 변하면 더 이상 제대로 안 닦입니다. 치간 칫솔 털이 눌려서 옆으로 퍼지거나 철사 부분이 구부러지면 교체 시기예요. 효과도 떨어지고 잇몸을 다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쓰는 치간 칫솔 언제부터 쓰셨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혀 관리도 중요합니다. 혀에도 세균이 많이 쌓이거든요. 아침에 입냄새가 나는 이유 중 하나가 혀에 쌓인 세균 때문이에요. 혀를 보시면 하얗게 코팅된 것처럼 보이는 게 바로 세균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혀를 문지르지 말고 살짝 긁으세요. 너무 세게 하면 혀가 상합니다. 자기 전 두세 번만 가볍게 하면 됩니다. 혀 전용 도구나 칫솔 뒷면으로 살살 긁어주세요. 뒤쪽부터 앞쪽으로 천천히 긁어내시면 돼요. 아침 입냄새 신경 쓰이시나요? 혀 관리만 해도 많이 줄어듭니다. 도구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것저것 다 사놓고 안 쓰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손에 익은 도구 2가지만 남기세요. 너무 많으면 복잡해서 오히려 관리가 안 돼요. 어떤 걸 먼저 써야 하나 고민하다가 귀찮아져서 아예 안 하게 되는 분들도 계세요. 칫솔과 치간 칫솔만 집중하세요. 이 2가지만 제대로 써도 충분합니다. 불필요한 도구 너무 많지 않나요? 정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은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입안이 건조하면 세균이 더 잘 자라요. 침이 적으면 자정작용이 약해지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침이 적게 나오니까 물을 자주 마셔서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해야 해요. 입안이 마르면 불편하기도 하지만 세균 번식에도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한 모금씩 자주 마시세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낫습니다. 특히 식사 후에 물로 입을 헹구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단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설탕은 세균의 먹이가 되거든요. 단 걸 먹으면 입안 세균이 활발해져요. 특히 자기 전에 단 걸 먹고 그냥 주무시면 밤새 세균이 번식합니다. 끈적한 간식이나 사탕, 초콜릿 같은 거 자주 드시는 분들 잇몸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단 음식 먹었으면 바로 입을 헹구세요. 물로만 헹궈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흡연은 잇몸에 최악입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 잇몸 보면 바로 알아요. 혈액순환이 안 되고 염증도 잘 생기고 회복도 느립니다. 잇몸이 검게 변하고 딱딱해지면서 감각도 둔해져요. 끊으실 수 있으면 끊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당장 못 끊으시더라도 횟수라도 줄여보세요. 잇몸 건강을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담배 한 개비가 잇몸 혈관을 몇 시간씩 수축시키거든요. 너무 세게 닦지 마세요. 세게 닦는다고 더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잇몸이 상하고 치아 표면도 닳습니다. 잇몸이 내려앉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힘으로 양치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닦으세요. 압력은 약하게, 시간은 충분히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손목에 힘 빼고 칫솔을 가볍게 잡고 하시면 돼요. 정기적으로 점검 받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전문가한테 상태를 확인받으세요. 혼자서는 못 보는 부분도 있거든요.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도 많습니다. 특히 치아 뒤쪽이나 안쪽은 거울로 보기도 어렵잖아요. 전문가가 보면 초기 문제도 바로 잡아낼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핵심은 이겁니다. 잇몸이 나쁜 이유는 관리 부족이 아니라 잘못된 순서와 잘못된 도구 선택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치를 먼저 하고 치실과 가글에 의존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치아 사이 관리를 놓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잇몸은 계속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잇몸은 점점 내려앉고 치아 뿌리가 드러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음식 씹기도 불편해지고 통증도 생기고 결국엔 이를 하나씩 잃게 돼요. 틀니를 하게 되면 삶의 질이 확 떨어지거든요. 맛도 덜 느껴지고 불편하고 자존감도 낮아집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치간 칫솔을 먼저 쓰고 하루 한 번만 제대로 관리해도 피는 멈추고 잇몸은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음식도 편하게 씹고 말할 때도 자신감 생기고 통증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어요. 70대, 80대까지 자기 이로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바꿔야 할 건 하나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치간 칫솔 먼저, 양치는 나중입니다. 이 순서만 바꿔도 일주일 안에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칫솔에 피가 묻지 않는 경험, 사과 베어 물어도 피 안 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새로운 제품 살 필요도 없고 시간 더 들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순서만 바꾸시면 됩니다. 저녁에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를 먼저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양치하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잇몸이 약한 분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양치 습관 한 가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 꼭 확인하셔야 해요. 치약을 많이 쓰는 게 좋을까요? 적게 쓰는 게 좋을까요? 힘주어 닦는 게 좋을까요? 부드럽게 닦는 게 좋을까요? 이런 궁금증들 다 풀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도움 되셨다면 여러분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순서를 바꿔보신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됩니다.